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논어학예편 제8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글은 흑전부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논어정정이라는 책에 있는 글입니다. 아마 일본인 이름으로 보이는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리가 있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강의 전에 여는 말을 말씀드리는 동안에 귀로는 제 말을 들으면서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토도 달지 않았는데 자꾸 혼자 풀어보아야 독해력이 듭니다. 여기에 쓰인 한자는 우리가 늘 사용하는 한자라 글자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해석은 약간 난도가 있는 글입니다. 한문은 글자를 안다고 해서 해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토를 붙이고 독해를 하는 것은 물리가 나야만 가능합니다. 글자를 아는 것과 독해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이 글에 토를 달고 독해가 가능한 분은 스스로의 실력을 자부해도 됩니다. 강의 끝에 가서 물무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논어징이라는 책에 있는 글도 올려드릴 거니까 이 글은 좀 쉬운 글이니까 이건 숙제로 삼아서 홀로 공부해 보시고 다음 강의 시간에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 가서 자신의 실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래 카톡에 제가 어떤 글이 하나 놔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카톡상에 많은 글들이 그렇듯이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건 진실이 아니고 슬쩍 바꿔 꾸며둔 글입니다. 사실이 아니고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공자가어에 나와 있는 글이니까 이것은 사실과 부합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번역문만 AI 보이스로 가볍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개하자면 이야기에 등장하는 안이라고 하는 인물은 공자께서도 인한 사람이라고 인가해 준 분이고 알아주는 수제자입니다. 복성봉이라고도 합니다. 또 이야기에 등장하는 자공이라는 사람은 이분은 이제에 밝아서 부유하게 된 사람이라 공자께서 철안차나 하실 적에 자금을 댄 사람입니다. 또 외교적 수완이 뛰어난 분이기도 합니다. 제나라가 노나라를 침략하려고 할 때 공자께서 자공을 보내서 요 제나라에 가서 또 제나라 조야를 주물럭거리고 또 오나라 또 월나라까지 가가지고 요런 나라들을 주물럭거려서 제나라의 침략이 없게 만든 아주 훌륭한 수완가입니다. 공자가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고뇌를 당하고 있을 적에 따르는 제자들도 7일간이나 먹지 못했다. 자공이 가지고 있던 돈을 가지고 몰래 포위를 뚫고 나가서 농부에게 쌀을 한 석 샀다. 아내와 자로가 허물어져 가는 집 아래에서 밥을 지었는데 솥을 열자 위에서 작은 흙덩이가 떨어지니 아내가 그것을 급히 떠서 먹었다. 자공이 멀리 우물가에서 그 모습을 보고 아내가 몰래 밥을 먹었다고 여겨서 불쾌했다. 공자에게 와서 물었다. 어질고 청렴한 사람도 궁하게 되면 저리를 바꿉니까? 공자가 말씀하신다. 궁하다고 해서 저리를 바꾼다면 어떻게 어질고 청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자공이 다시 말했다. 그러면 아내만큼 인한 사람이 되면 저리를 바꾸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그러하니라. 그러자 자공이 아까 자신이 본 것을 공자에게 고하였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나는 아내가 인을 실천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는 것을 믿는다. 비록 내가 지금 내게 한 말이 있으나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내가 아내를 의심하지는 않는다. 너는 우선 가만히 있거라. 내가 물어보리라. 그리고 아내를 불러서 말했다. 내가 어젯밤 꿈에 선친을 배웠으니 어쩌면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복운을 열어주시려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는 밥을 다 지었거든 올려라. 내가 장차 선친께 올려 제사 지내려 하노라. 그러자 아내가 대답했다. 아까 티끌이 밥에 떨어졌는데 그대로 두려니 불결하고 버리자니 아까워서 제가 즉시 먹었습니다. 그러니 이 밥으로는 제사 지낼 수 없습니다. 공자 가로되 그러하냐. 그런 경우라면 나도 역시 먼저 먹었을 것이다. 아내가 나가거늘 공자가 제자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내가 아내를 믿은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니라.
제자들이 이 일로 인해 이내 진심으로 탐복했다. 네, 이상이고요. 그런데 이 일이 카톡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자가 아내가 몰래 밥을 훔쳐먹는 것을 보고 공자가 아내의 일을 의심했다는 것으로 내용이 뒤바뀌어 있어서 내 눈으로 본 것조차도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글이 맺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그 글의 취지는 설사 내 눈으로 본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면 혹은 이면에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함부로 단정지어서 판단하지 말라는 아주 훌륭한 교훈이 되는 말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이야기에서 승인이 아내를 의심한 것으로 둔갑시켜 놓은 것은 매우 좋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새 사람들은 한문을 공부해 보지 않은 세대라서 이것이 진실인 줄로 알 텐데 미디어가 발달된 세상이라 이 꾸며된 이야기가 금세 또 퍼져나가게 됩니다. 더구나 괴기한 것을 믿기 좋아하는 요새 세상 사람들이 공자도 이런 사람이었어? 하고 부지런히 퍼뜨리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글에는 공자가 인육을 먹는 것을 좋아했다고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 맹자 양양상에 이런 글이 있어요. 처음으로 용을 만든 사람은 아마도 후손이 없을 것이다. 이게 용이 뭐냐고 그러면은 왜 진시황 능해를 보면은 그 속에 병마용 같은 거 이런 것을 함께 묻어가지고 순장을 해놓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형상을 한 것을 가지고 묻어버리는 것조차도 그렇게 미워했는데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 아닙니까? 공자가 이렇게 모질게 말하는 분 아니거든요. 그 정도로 사람 대신 형상한 것조차 묻는 것조차 그렇게 미워했는데 인육을 먹었다고 그러면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꾸며된 글이라고 하는 것이 헤드라인 뉴스에 한남욱이라고 하는 기자가 쓴 글에도 보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실 분을 위해서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이 꾸며든 글의 자세한 전말을 보실 분은 설명란에 링크를 터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재미를 위해서 또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글자 공부도 하나씩 섞어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글자인지 다들 아시죠? 요 글자가 어버이 친, 가까울 친 그럽니다. 근데 여기 하나 따로따로 떼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립자죠. 나무 목자죠. 볼견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고 그러면 말이죠. 그 부모가 아들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동구 밖에 가서 이 아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 멀리에서. 그런데 이제 더 멀리까지 보려고 아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요 나무 목자죠. 나무 위에 요 설립자입니다. 올라서서 더 멀리 보려고 보는 것입니다. 요것이 바로 어버이 친자입니다. 어버이의 마음이죠. 늘 자식 걱정하는 것이 바로 어버이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회의문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왈 군자 부중죽 불이요 학즉불곤이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중은 이제 후중한 것이다 이랬는데 우리말로는 중후한 것이다 이렇게 푸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말이 중국 글하고 우리 글이 반대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북하고도 달리 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상호간에 그러는데 이북 쪽에서는 호상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말로는 발음하기가 중후하다고 하는 것이 더 표현이 발음하기에 편한 것 같습니다. 분자가 중후하지 않으면 그런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고측자가 처리된 것이고요. 불이 위험스럽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은 내면이 중후한 것이고, 요것은 이제 위는 이제 바깥으로 드러난 모습이 위험스럽지가 않다, 그런 말이죠. 배우더라도, 그러니까 고측자는 만리의자 용법으로 봐가지고 요 역접으로 받는 것입니다. 배우더라도 견고하지 않으리라. 요 중자를 설명한 것입니다. 중은 후중한 것이요. 근데 이것은 우리말식으로 하면 중한 것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겠죠. 위는 요 위자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글자 공부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 위자예요, 위자. 이렇게 쓰여 있는 글자죠. 근데 여기는 여기 계집몇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바깥에 있는 것은 이게 도끼월자의 변형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도끼라고 하는 것은 위험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요 집안에서 요 여자, 가장 위험 있는 여자가 누굽니까? 바로 시어머니 아닙니까? 여기 뭐 여러 요 위자에는 존엄하다는 뜻도 있고 위험이 있다는 뜻도 있고 위력, 뭐 권력, 무력, 형벌 이런 뜻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시어머니라는 뜻으로 썼다고 그럽니다. 위험이라는 뜻이요, 이런 뜻이고요. 고는 견고해라. 요 고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는 견고하다는 뜻이다, 이런 뜻입니다. 경호여자는 요 가벼울 끙자는 경박하다는 뜻입니다. 중후하고 경박은 요거는 무거울 중하고 가벼울 경자하고 이렇게 반대 의미죠. 또 중자 후자는 도타 루자는 요 경박이라고 했으니까 얇을 박자하고 대가 되죠. 그렇게 풀면 됩니다. 외면이 경박한 사람은 필불능 견호내라. 반드시 내면이 견고할 수 없다. 불능. 고 불후중이면, 그러므로 중후하지 않으면 위험이 없어서, 요 밖으로 위험이 없어서 그런 뜻이죠. 이 소학이 역 불견고하라. 배운 것이 이런 소리예요. 파소자가. 또한 견고하지 않다. 그런데 여기를 잘 이렇게 풀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살피란 자예요. 요 구주를 살펴보니 요 말 밑에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런데 구주라고 그러는 것이 이 주자가 줄을 낸 거, 요것을 구주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배우더라도 견고하지 않다라고 하였으니, 이렇게 토를 달아주면 여기서 끊어진 건 알겠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뭐 어렵지 않은 글자인데도 물리가 안 나니까 어디서 끊을지를 몰라가지고 이게 또 이거 발음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 고측자인지 법칙칙자인지. 자, 풀어볼게요. 이 시자죠. 이것은 상즉자, 요것을 말한 것입니다.
요 즉자에서 이미 부중문을 이었고, 요 부중하다는 문장을 이었다 그런 소리예요. 이 즉자에서 하학즉에서 요 학즉에서 우승 부중문하니 또 부중하다는 문장, 요 부중하다는 문장을 요 이었으니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군자가 후중하지 않으면 위험스럽지가 않고, 후중하지 않으면 배우더라도 견고하지 않다.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중문을 또 받았다 그런 소리죠. 개무시 문법이라. 아마도 이러한 문법은 없을 것이다. 혹 이고 위 고루지 고라하니, 어떤 사람은 그런 소리예요. 이 고자, 여기 고자예요. 고자를 이위용법입니다. 고루하다 할 때의 고자라고 하는데 그런 소리예요. 요 위자요. 약연즉, 만약 그렇다면 면하면 고축자 처리된 것입니다. 상구 반설하고 학구 정설이라. 요 상구는 반설이고 요 학구는 정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역비 문법이라. 또한 문법이 아니다. 금상 본문컨대, 지금 본문을 자세할 상자죠. 자세하게 살펴보건대 그런 소리죠. 학상 개탈 불자라. 요 학 위에 불자가 요 탈자 빠졌다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불학즉 불고로 해야 된다 그런 소리죠. 약 보지인된, 만약 그것을 보충한다면 그런 소리죠. 불자를 여기다 하나 넣는다면 그런 소리예요. 고축자 처리됐고요. 오원 대우하니, 오원으로서 대우가 되니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무슨 소리냐면은 부중죽 불의가 5글자죠. 요 원자는 글자 자자라는 의미입니다. 5원시 7원시 그러죠. 그게 다 글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 밑에도 불자를 하나 넣으면은 요게 5글자가 된다 그런 소리예요. 여기도 좀 까다롭죠. 여기 어떻게 토를 붙여 보셨나요? 여기 사불자, 요 4개의 불자예요. 하나, 둘, 여기 또 하나 불자 있죠. 아까 그 불자를 넣는다고 그러면은 셋, 4개죠. 네 불자와 양즉자, 요 양즉자예요. 2개의 즉자, 구상적하고 모두 서로 대등할 적자입니다. 대등하고, 이구 병반설이라. 두 구가 요 앞구와 뒷구가 다 반설이 된다 그런 소리고요. 그러니 물리역 순하고 구법역정이라. 물리도 순하고 구법도 역시 정연하다, 가지런하다 그런 뜻이에요. 탈문무이라. 그러니 문자가 빠진 게 불자라고 하는 글자가 빠진 것이 의심이 없다, 의심할 것이 없다 그런 소리죠. 이 문장은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대유학자인 물무경이 쓴 논어징이고요. 문장도 글자도 쉬우니까 다음 강의할 때까지 혼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문장을 두루 섭렵해야 몰리 나는 게 빠릅니다. 같은 글자라도 글마다 다른 뜻으로 쓰이니까 글자의 뜻을 여러 개 알 수 있습니다. 독해력이 생기면 강의를 듣다가 의문이 생긴 부분을 다른 참고서를 보면서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되니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숙제 꼭 하세요.